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대결에서 일단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망해야 될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과 또 해외 시장의 영향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 이 관련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의 각 회사들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지혜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는 각각 한 분씩 모셨다가 워낙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갖고 이게 좀 파면 팔수록 좀 달리 봐야 되는 사안들이 좀 있어서 두 분 모두 모시고 시간은 짧지만 심도 있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지혜 변리사께서 그 보툴리눔 톡신이 뭔지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보툴리눔 톡신이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에서 생성되는 신경 독성 단백질입니다. 최초 식중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사망하게 했던 독소인데요. 이런 독소가 약물 요법으로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고 대량 생산이 용이해서 탄저균, 패스트, 천연두와 더불어 4대 생물 테러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독소입니다. A부터 G까지 7개 종류의 혈청형이 존재하고 이 중 A, B, E, F, G형이 인체의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치료 범위가 근긴장 이상, 다한증, 위장관계, 비뇨기계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또 미용 목적의 주름 개선 용도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쓰이는 곳이 꽤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톡스만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보툴리눔 톡신이긴 한데 우리가 소위 그냥 보톡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제품 명에서 따온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톡스는 신경, 근육 질환, 그리고 주름 제거 등에 사용되는 근육 수축 주사제의 상표명입니다. 미국 엘러간사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얼굴 주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991년 보톡스라는 상표로 상품화하였습니다. 이후 엘러간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톡스를 상표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톡스 주사제가 주름 치료제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보니 점차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돼버리면 상표권으로서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보통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상표였습니다. 요즘은 아스피린 독점 상표권이 없죠. 엘러간에서는 지금 보톡스 상표가 아스피린처럼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할 거고 실제로도 이런 보톡스 상표를 주름 치료제로 일반화해서 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런 방송에서도 저도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굳이 안 하고 보톡스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거네요.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네, 점점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뭐 편하게 보톡스라고 앞으로 계속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관련해서 그럼 관련한 회사들은 어디가 있는지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국내 그 보톡스 관련된 보툴리눔 톡신 관련 회사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지금 뭐 식약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지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위는 메디톡스가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 마켓쉐어를 1위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휴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이제 막 2014년부터 나보타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휴온스 특히 이제 굉장히 그 보톡스 시장에서는 매출 비중이 미미한 회사들이 있고요. 글로벌 팜에서 이제 봤었을 때는 보톡스 관련해서 엘러건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입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독일의 머츠 이렇게 좀 글로벌 3대 회사 정도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뭐 엘러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국내에서도 휴젤이 지금 1위이고 그다음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이런 싸움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누가 반사이익을 더 가져가고 수혜를 입을 것이냐라는 뉴스들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에 있었던 그 ITC 결정과 관련해서 이거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어떤 특허 침해가 아니라 균주도용 소송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한국이랑 미국에서 균주도용 관련해서 법적 공방이 한창인데요.
보통 의약품 관련해서 특허 침해 소송이 오가는데 양사는 지금 특허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양사 모두 보툴리늄 균주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사 모두 보툴리늄 톡신의 생산, 분리 방법, 정제 방법이나 부영제가 포함된 조성, 아니면 다른 적응증에 대한 치료 용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생산 방법이나 부영제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달리하거나 성분을 좀 달리해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특허권 침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서로 간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요즘 보툴리늄 톡신이 포함된 주름 치료제나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 회사들 사이에도 의약품 조성물의 성분이나 형태, 제조 공정을 좀 일부 바꿔서 서로 간 특허 분쟁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성분이나 공정을 바꿨을 때 주름 치료 효과가 현저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적응증에서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공정을 바꿨는데 수율이나 순도가 훨씬 좋아졌다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허권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 추가로 균주 도용 소송에서 ITC가 어쨌거나 메디톡스의 편을 들어주긴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있었던 판단이다 보니까 예. 영향은 좀 많이 미칠 수 있겠지만 네.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모두가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최종 판결이 나오면 영향은 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어떤 네. 판매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당연히 대웅제약 측에서는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문을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님께 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관련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 좀 어떻게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앞서 앵커님께서 휴재를 말씀했는데 메디톡스가 현재는 매출 비중에 해서 봤었을 때 전체 국내 시장만 봤었을 때 한 1,000억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예. 그 정도 1,000억 정도의 시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메디톡신과 뉴로녹스 매출 관련된 부분 글로벌까지 합쳤을 때, 그러니까 현재 메디톡스가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 그걸로 봤었을 때는 현재 2,000억 정도 작년 매출 비중으로 때 전체 규모가 5조 원 시장입니다. 네. 전체 보톡스 시장이 5조 원 시장에서 한 2,000억 정도니까 한 4% 마켓 시어를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는 보톨룩스라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920억 정도 작년 매출이 나왔고요. 그 필러 쪽 관련된 부분이 더 체움이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한 600억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총괄 토탈을 봤었을 때 한 1,500억 정도 나왔고 전체 매출의 3%가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4%, 그다음에 예. 휴젤이 3%가 되고요. 네. 그다음 그 밑에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그다음에 멀치의 제오민주, 그다음에 엘러건슨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을 봤었을 때는 우리 회사 보톡스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마켓 시어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미국 시장이 크고 그 외에 성형에 관심 있는 그 시장이 바로 브라질이나 멕시코거든요. 그쪽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엘러건이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멀치의 제오민주라는 제품이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볼루스 대웅제약이 에볼루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예. 그 회사 맺어가지고 이번에 이 시장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데 이번에 발목 잡혔는데 결국은 엘러건 쪽 관련해서 에볼루스 관련 회사가 현재는 글로벌 미국에서 한 2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외 시장 점유율 정리를 해주셨고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회사 간의 실적 비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00억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톡신 부분에서 1,160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필러 부분에서 750억이 나왔습니다. 기타 그리고 170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톡신 비중이 50% 이상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톡신 이슈, 메디톡스 이슈 관련 식약처 이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작용이 되고요. 예. 대웅제약 같은 경우 2019년 전체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중에 가장 브랜드가 높은 게 우르사거든요. 네. 우르사 매출이 가장 큰데 예. 현재 나보타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부분에서는 4%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19년 실적을 봤을 때 그렇고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둘 다 소송비가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양사 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순이익단에서 이익단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10억, 톡신 부분에서 230, 그다음에 필러 부분에서 140에서 370억 나오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2,200억에서 나보타 부분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나보타가 지금 스톱돼 가지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나보타 실적 전망치가 확 줄어들 걸로 보고 네.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나보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실적 다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두 양사 간에 좀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사의 어떤 실적 비교부터 점유율까지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변리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두 회사 그러면 지금 특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네, 아무래도 대웅제약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훨씬 오래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확보되고 있는 특허도 훨씬 많은 편입니다. 우선 메디톡스 특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특허의 국가별 분포를 먼저 보시면요. 총 54건입니다. 한국에 약 50%가 있고 유럽,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동향을 보면 특히 2014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특허 내용까지 보면 보툴리눔 톡신 외에도 다른 의약품에 관한 특허들이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면 황반변성, 당뇨, 염증성 장질환 등 다른 여러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온 건들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특허는 14건으로 전체 특허 중의 약 26% 정도입니다.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 분포를 보면요. 한국의 60% 이상, 그리고 유럽, 미국 정도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대웅제약 넘어가 보면요. 잠시만요. 대웅제약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연도별 특허 출원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에 왜 갑자기 저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연구 결과가 그때 좀 성과물이 좀 한 번에 좀 많이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받고 이번에 대웅제약으로 넘어가 보죠.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특허 기준 1,711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약 60% 외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동향을 보면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에서 가지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특허를 보면 총 49건, 전체 특허 중 약 3% 정도입니다. 예. 국가별 분포를 보면요. 한국, 미국, 유럽, 인도, 타이완,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별 진출 내용과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대웅제약 위치를 보면은 대웅제약 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특허는 3% 정도지만 아무래도 예. 그 파워는 3%를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강자인데요. 특허를 보면 양사 모두 보툴리눔 톡신 외에 다른 의약품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그 균주 관련해서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서 헤드라인만 보면 뭔가 둘 중 하나는 되게 큰일 나겠다 싶은 분위기는 형성이 되는데 지금 특허 개수만 보더라도 1,711개 대 54개인 거고 보톡스 관련해서는 49대 14다 보니까 비교를 직접 비교하기는 규모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대표님께 앞으로의 주가 상황이나 전망에 대해서 봤을 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있다지만 여기보다 더 큰일 난 게 메디톡신과 관련된 품목 허가 취소인 거고 대웅제약은 또 다른 쪽으로도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각기 이 뉴스를 빼고 따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일단은 메디톡신 이제 지금 ITC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미국은 아무래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러건에 대한 이 혹시나 마켓쉐어를 뺏기지 않을까봐 네. 이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대웅제약에서 재심 청구하고 그것도 안 받아지면은 항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펀더멘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메디톡스가 보톡스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그 기업 내 매출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이 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국내에서도 이 뭐 세계 품목 관련된 취소 허가 관련된 이슈들이 제가 봤을 때 미국과 ITC와의 연관성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균주성 논란과 위기에서는 그 도용이나 기재나 뭐 허위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 메디톡스에서는 현재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명히 봤었을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11월에 끝나도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불확실성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웅제약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사실 대웅제약에 대한 나보타 가치를 뺐었을 때의 가치의 주가 수준은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한 11만 원 정도 되죠, 오늘. 네. 11만 원 정도 주가가 되는데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만약에 지게 되면은 뭐 항소를 하겠다. 서로 간의 입장 논란이 계속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고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래 갈 수는 있는데 전체 매출의 나보타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4%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웅제약의 주가가 더 올라갔었을 때 업사이드를 줬을 때는 거는 그 나보타가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원래의 가치인 10만 원 정도에 대한 주가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 1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 흐름에서 봤었을 때는 이 펀더멘털적인 걸 봤었을 때 대웅제약이 훨씬 낫고요. 만약에 혹시나 메디톡스가 이겼다라고 네. 쳤었을 때도 대웅제약의 나보타 매출 비중, 미국 매출 비중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 크게 그런 부분에서 뭐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펀더멘털 크게 훼손될 부분은 우려가 적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최종 결론이 지금처럼 난다 하더라도 대웅제약 뭐 심리적으로는 잠깐 주춤할 수 있어도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실적 자체가 이렇게 훼손되기에는 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렇죠.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크게 올라갈 만한 요소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반 경직은 나올 수 있는 주가 수준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론이 나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대웅제약은 우르사를 봐야 되니까요. 예. 우르사 매출이 꽉 잡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대한 뉴스들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실체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규모가 어떤지 숫자로 확인하면서 이번 뉴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재별리사 그리고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